예, 안녕하십니까. 딜렉 한주엽입니다. 저는 현재 하와이 마우이 섬에 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의 신형 AP 발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퀄컴은 매년 연말마다 이런 발표 행사를 해왔습니다. 다음 연도에 나오는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신제품 AP가 이 행사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제품은 스냅드래곤 8 젠2입니다. 퀄컴은 작년부터 스냅드래곤 네이밍을 고정을 했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 이름은 스냅드래곤 8 이렇게 시리즈로 정의를 했고, 연도별로 젠1, 젠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출시될 신제품은 젠3가 되겠죠. 숫자 8을 고정한 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을 노린 겁니다. 중국이 숫자 8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또 뭐 딱히 더 쓸 수 있는 숫자도 없다고 했고요. 뭐 865, 875, 뭐 835 뭐 이런 식으로 붙여왔는데 더 쓸 숫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1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젠2는 4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됩니다. 퀄컴은 신형 칩을 탑재하기로 한 회사가 굉장히 많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모토로라, 원 플러스, 오포, 소니, 샤오미, GT 등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삼성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목록에서 빠졌어요. 발표 목록에서. 아마도 삼성이 이들 기업들하고는 같이 섞이기를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회사 이름 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내년에 출시될 프리미엄급 삼성 갤럭시 S23 스마트폰에는 전량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2가 탑재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발표가 삼성 반도체에는 여러가지로 안 좋은 여러가지 소식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LSI의 엑시노스가 갤럭시 S23 프리미엄 제품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무선 사업부 같은 삼성 MX 사업부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의 프리미엄 모델에 전량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도 4나노까지는 TSMC와 병행해서 가는데, 내년 이맘때 나올 스냅드래곤 젠3 같은 경우는 TSMC 3나노 3나노 공정으로 전략 맡기는 것으로 저희는 이미 한번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죠. 저 3나노는 GAA가 아닌 핀팩 공정인데, 아마 다음 버전에서 GAA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아마 삼성과 TSMC의 GAA 공정을 병행해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냅드래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냅드래곤 시스템 온 칩 안에는 크게 크라이오 CPU, 그리고 아드레노 GPU, 그리고 헥사곤 프로세서, 스펙트라 ISP, 5G 모뎀 RF 시스템, 패스트 커넥트, 메모리, 센싱 허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회사가 소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능적인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입니다. 퀄컴이 이번에 신형 칩을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더 이상 성능이 얼마나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는 소구 포인트를 잡기 힘들다고 느낀 건지 AI에 상당한 발표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실제로 칩 설계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퀄컴 역시 신형 칩의 개발 방향을 AI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요. 구글도 픽셀폰에 자체적으로 설계한 텐서 칩을 넣고 있고, 지난주에 대만 미디어텍도 디멘시티 9200 AP를 발표를 했죠. 이 제품은 전년 대비 성능이 최대 35% 향상된 6세대 AI 처리 장치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미디어텍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국내에서도 AI 칩 설계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형 회사들이 자기네들 칩에 직접 설계한
AI 설계 블록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느냐,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스냅드래곤 8 젠2에는 플랫폼 전체에 걸쳐서 AI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AI 연산 가속 기술은 헥사곤 프로세서가 담당을 합니다. 과거에는 헥사곤 DSP라고 불렀는데 AI 연산이라든지 뭐 가속이라든지 뭐 추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그냥 프로세서로 이름이 정정이 됐습니다. 아마 젠 1부터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헥사곤 안에는 텐서 가속기, 벡터 확장기, 스칼라 가속기, 마이크로 타일 추론기, 인트 8, 인트 16, FP16 정밀 연산 정밀 연산기에다가 이번 신제품에는 인트 4까지 최초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개발 쪽에서는 조금 더 가볍고 빠른 AI를 위해서 인트4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젠2부터는 지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텐서 가속기의 경우에는 이전 버전 대비 면적이 2배가 커졌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AI 어떤 연산 성능을 놓고 보면 전 버전 대비 전작 대비 4.35배가 향상이 됐다고 퀄컴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실제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어떤 경험으로 다가오느냐? 뭐 퀄컴은 여러 언어를 번역하거나 뭐 영상을 찍을 때 뭐 배경을 흐리게 하는 등 뭐 다양한 어떤 형태의 경험을 기존 대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센싱 허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센싱 허브 속에도 별도로 AI 프로세서가 2개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하나였는데 이번에 2개로 늘렸고요. 이 센싱 허브를 활용을 하면 아주 낮은 전력 소모량으로도 상시적으로 소리나 각종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그리고 카메라 영상도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카메라 영상도 센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폰이 알아서 화면을 잠궈주고 또 볼일 보고 멀리서 걸어오면 그 소리나 진동을 센싱한 다음에 사람 얼굴까지 인식을 해서 잠금까지 풀어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카메라 성능입니다. 카메라 역시도 AI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됐고요. 얼굴과 머리카락, 옷, 하늘과 같은 사물을 인식해서 사진의 각 부분을 최적화하고 이미지를 조정해주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로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ISP인데 스냅드래곤 8 젠2에 들어가 있는 18비트 스펙트라 ISP는 AI 연산을 받는 헥사곤 프로세서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촬영한 사진의 각 부분을 최적화를 합니다. 이런 기능을 지원해서 퀄컴은 이번 스펙트라 ISP를 사물을 인지하는 ISP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사진 데모를 보고 왔는데 우선 뭐 사진을 너무나 화사하게 바꿔줘서 약간 이건 너무 왜곡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이 ISP는 10비트 HDR로 8K 비디오 캡처도 지원을 합니다. 카메라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억 화소의 삼성전자 아이소셀 HP3를 지원을 합니다. 대역폭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겠죠. 최근에 갤럭시 S23 시리즈 일부 모델에 2억 화소 센서가 들어간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예상을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삼성 이미지 센서 말고도 소니가 발표한 스마트폰용으로는 굉장히 거대한 면적의 1인치 센서 IMX989 모델명이 IMX989인데 요 제품도 지원을 하고 또 픽셀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합쳐서 저조도에서도 굉장히 쨍하게 화질을 낼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주는 IMX800 이미지 센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이 행사에서 퀄컴이 소니와 함께 카메라와 관련된 공동 연구소를 짓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 이 이미지 센서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퀄컴은 AP 1등이고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1등이기 때문에 양사가 만나서 뭔가 차세대로 나올 수 있는 카메라 센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스냅드래곤 8 젠2에는 올해 초 퀄컴이 발표한 스냅드래곤 X70 모뎀이 탑재가 됩니다. 이 모뎀에도 5G 성능을 최적화하는 전용 AI 프로세서가 들어가고요. 속도, 커버리지, 배터리 사용량을 높이고 지연 시간은 아주 더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퀄컴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스냅드래곤 8 젠2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물론 세트사가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5G, 5G와 5G 그리고 5G와 4G 이렇게 심 카드를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성으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넥티비티 쪽을 보면 퀄컴의 그 패스트 커넥트 7800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데 신형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와이파이 7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5.6GBps에 달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와이파이 6와 비교했을 때 2배 빠른 속도인데 물론 아직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그 인프라가 AP 액세스 포인트가 별로 없어서 당장 이렇게 활발하게 쓸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보급이 이루어지면 단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의 경우 최초로 듀얼 기능을 탑재해서 연결 범위가 2배로 늘어나고 전력 소모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자, 이번 네 번째는 전반적인 어떤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CPU나 GPU 성능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발표를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약간 뒤로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I라든지 카메라 쪽을 워낙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에 탑재된 신형 크라이오 CPU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나의 프라임 코어, 4개의 고성능 코어, 3개의 저전력 코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라임 코어는 3.2GHz, 고성능 코어는 2.8GHz, 저전력 코어는 2.0GHz 속도로 동작을 합니다. L3 캐시는 8MB를 달았고요. 기존 젠1과 비교했을 때는 저전력 코어 1개가 빠진 것이고 고성능 코어를 1개 더 늘린 겁니다. 저전력 1개 빼고 고성능 1개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제품 대비 성능이 35% 정도 높아졌다고 하고 동일 성능이면 전력 소모량이 40% 줄어들었다고 퀄컴은 강조를 했습니다. 아드레노 GPU의 경우 성능은 25%, 전력 소모량은 45%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HDR과 관련된 모든 핵심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또 짚고 싶은 내용은 이 모바일 AP로는 처음으로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GPU 내에 녹였다는 겁니다. 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것은 빛의 경로를 계산해서 보다 실제와 같은 3D 그래픽을 보여주는 기술인데 이 빛의 반사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산량이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하드웨어 박스 안에 그래픽 카드를 여러 대, 복수의 그래픽 카드 여러 대를 달아서 컴퓨터 옆에 붙여서 원격으로 레이트레이싱을 하는 그런 박스 제품도 출시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주로 이제 자동차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모바일용으로 처음 들어갔다. 게임에 적용되면 조금 더 사실감 있는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전력 소모량이 5W 정도라고 하는데 이쪽 분야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1W 미만으로 좀 떨어져야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1W 이상 넘어가 버리면 전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게임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거의 광탈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번에 처음 아마 탑재가 된 거니까 추후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녹아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게임도 많이 나오겠죠. 하여튼 처음이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 성능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작년 이맘때 공개된 젠 1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 그 배터리의 지속 성능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이게 새롭게 나온 젠 1 플러스 칩셋, 약간 리비전한 모델에서는 그래도 조금 배터리 사용량이 좀 길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치를 냈는데, 이번 젠 2 같은 경우도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심사항은 애플이 아이폰 14 프로 버전 이상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넣어놓은 그 A6 바이오닉 CPU가 아니죠. 그 SoC와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비슷할 것이냐, 높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 많이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A16 바이오닉도 TSMC 산업 공정으로 생산이 되는데, 이것은 퀄컴 젠2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와봐야 좀 비교를 해보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 갤럭시 S23하고 아이폰 14 프로 버전의 어떤 성능 차이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운드와 보안 기능입니다. 사운드의 경우에는 48kHz 무손실 음악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고, 또 보안 같은 경우에는 SoC 내에 보안 영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 키 값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얼굴로 이 로그인하는 기술에서 가짜 얼굴을 이제 들이밀어 놓고 풀어버리는 이런 뭐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퀄컴 제품에는 실제 얼굴과 가짜 얼굴을 구분할 수 있는 얼굴 인증 기능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 초면 스냅드래곤 8 젠 2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대거 시중에 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AI 경험이 얼마나 좋아질지, 또 그리고 실제 배터리 사용량은 얼마나 늘어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